네, 박혜린 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앤마켓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장중 3,000선을 돌파하면서 역사를 쓴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까지 반등을 해주면서 저희가 바로 어제 다뤘던 정유주들이 또 크게 상승폭을 확대하는 하루였는데요. 오늘도 유망 업종 박혜린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오늘은 또 석유화학 업종이 눈에 띄었는데 그중에서도 대한유화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한유화는 전거래일보다 17.87% 오른 27만 7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지난 9월 초와 비교하면 주가가 140% 이상 뛰었습니다. 9월부터 이미 상승을 하고 있던 종목인데 매수세는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네, 외국인입니다. 아직 잠정 집계치지만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고요. 지난 9월부터 수급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는 52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이 기간 보유율은 13%대에서 17%까지 올라섰고요. 반면 이 기간 기관과 개인은 이제 각각 90억 원, 376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 순매수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더 살펴보기 전에 대한유화가 석유화학 업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까? 네,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업체입니다. 일단 아는 척을 네. 해보면 좋겠지만 사실 저를 포함해서 이런 용어들이 좀 생소하게 그렇죠. 느껴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사실 몰라서 조금 공부를 했는데요. 네, 어려운 용어들을 빼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에틸렌이란 건 택배 포장재에 쓰인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이제 음식 배달도 많이 시키고 또 온라인 쇼핑도 많이 하면서 포장재 사용량이 급증했잖아요. 네. 수요가 급증하면서 에틸렌 가격은 지난해 12월 기준 톤당 99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가격이 급등한 겁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가 포장지 얘기는 많이 나눴지만 이런 소재 얘기는 또 처음 그렇죠. 나눠보는 것 같은데 일단 에틸렌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또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배터리 분리막에 들어갑니다. 네. 따라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성장할수록 실적이 함께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대한유화는 글로벌 고밀도 폴리에틸렌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포장지와 배터리만 들어도 좀 설명이 끝났다라고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또 프로필렌이라는 또 소재를 또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이거는 어디에 쓰이나요? 네, 폴리프로필렌은 마스크 주요 소재로 사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했겠죠. 이에 더해서 이제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기 위해선 나프타를 분해해야 하는데요. 대한유화는 이제 나프타 분해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엔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원재료인 나프타의 가격은 하락하면서 마진이 더 개선되는 효과도 누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의 상승세가 이해가 됩니다. 지금 들어보면 포장지, 배터리, 마스크 지금 하나 관심을 안 받는 분야가 그렇죠. 없는 것 같은데 실적 성장도 컸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1분기에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조금 부진했고요. 네. 이후에는 호황기 수준으로 금세 회복했습니다. 유한타증권은 지난해 대한유화가 매출액 1조 8,568억 원, 영업이익 1,624억 원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중요한 게 이제 올해부터는 또 전망일 텐데 그렇죠. 어떻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사실 조금 놀란 부분이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유한타증권이 목표가를 48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48만 원이면 이제 오늘 대한유화가 거의 20% 가까이 올라서야 한 27만 원 수준인데 그렇죠. 두 배가 예. 넘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경기 회복과 2차 전지 시장의 고속 성장에 따른 수혜를 동시에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이유거든요. 특히 올해 영업이익률을 13.1%로 추정을 했는데요. 제가 좀 따져보니까 석유화학 업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한 8% 정도 됩니다. 이를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하는 건데요. 네, 들어보면 이런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배 정도는 좀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 유한타증권을 제외하고 또 주요 증권사들도 대한유화의 실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대한유화의 올해 영업이익이 약 2,85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3개월 전보다 추정치를 무려 41% 상향 조정한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전기차 판매 규모가 지난해 270만 대에서 올해 374만 대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분리막 시장 규모도 2020년 10만 톤 수준에서 올해 14만에서 15만 톤으로 한 40%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유화의 성장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좋은 전망 그리고 목표 주가가 제시가 된 상황입니다. 자, 다른 증권사들에선 목표 주가 어떻게 제시하고 있나요? 네, 키움증권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36.9% 증가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25만 1,500원에서 38만 원으로 올려 잡았고요. 네. SK증권
유한증권은 27만 5천 원을 목표가로 제시했습니다. 네, 뭐 지금 보시다시피 유한타증권에서 48만 원 목표 주가가 좀 크게 제시가 됐긴 하지만 다른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제시를 했다는 점 유념을 해보셔야겠습니다.